네, 오늘은 2021년에 있었던 주거침입 관련한 판결인데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판례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남편이 집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내가 자신의 상간남, 그러니까 바람 피운 상대방인 거죠. 상간남을 남편과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성관계를 했어요. 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한 3회 정도가 반복이 됐고 나중에 남편한테 발각이 됩니다. 이 남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아내의 상간남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많이 처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을 한 상대방이 우리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불륜남을 고소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실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상간남이 집에 들어왔다면 남편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그런 이유에서 주거 침입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보통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상황이 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주거 침입죄가 인정이 될까라는 의문을 맨날 품어왔는데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 남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이 법리가 틀린 법리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제 지금까지 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지금까지의 판례와는 이제 다른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도 1심 재판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대로 당사자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가 사안을 좀 중하게 봤는지 아무튼 높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됐고 대신에 항소심을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 판단을 하고 다시 그 무죄 판단이 검사의 상고에 의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간 건데요. 대법원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공동주거, 함께 사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게 공동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주거권자는 나와 똑같은 다른 공동주거권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내 주거상의 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는 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동주거를 형성하기로 할 때는 당사자들은 나의 그런 주거의 평온의 제약을 사전에 서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전제사실의 판단이 들어간 거고요. 이 사실관계에서 이 상간남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고 공동주거권자 중 1인에 해당하는 아내의 명시적인 승낙에 의해서 출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거권자 1인의 승낙에 의해서 출입이 되었다면 다른 공동주거권자가 설령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출입을 반대했을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정적 의사가 비록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법리를 떠나서 저희가 일반인 우리도 일반인이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가정적인 의사라고 했지만 이 가정적인 의사겠어요? 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내가 그렇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나 없는 동안에 남편이 지금 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그랬다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해줬잖아요. 네. 저도 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결과를 딱 접했을 때는 일단 감정적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법감정이라고 하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법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법의 이 근간이 될 텐데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 이후에도 일정 부분 상당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판례 법리대로 주거침입을 판단할 때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적으로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기존 판례 법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어느 부부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거를 극도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남편의 승낙하에, 그러니까 자녀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집으로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그럼 그 시어머니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가정하면 구조적으로는 앞에의 불륜 사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간남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면 시어머니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되는, 어찌 보면 후자의 경우에는 법감정에 조금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해당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시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남편이 자신의 짐 일부를 챙겨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갔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다른 짐을 챙기러 자신의 부모님과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내는 부재 중이었고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가 집 안에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걸쇠를 부수면서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걸 사후에 알게 돼서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기소까지 됐고요. 그런데 이 사안도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소까지 됐어요. 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물론 기본적인 법리 관계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는 근간이 주거침입죄를 통해서 처벌되는 대상의 범위가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확대되는 것을 좀 경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간통죄가 있었고, 주거침입죄로 고소도 가능했고 했는데, 주거침입죄까지도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형사상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실관계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 거주하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당연히 상당하겠죠. 그리고 이런 점들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고 어떤 법이 이 불륜 상대방이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것은 아니고요. 문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은 이 의미가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좁히기 위해서 이런 판례를 내놓은 것이고, 이런 사실관계에 있을 때는 굳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것 외에 저희가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간통죄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실 하나의 무기였는데 이마저도 이제 무죄의 판결이 나온다면 민사적으로 좀 우리나라 그 상간과 간통에 이어지는 위자료가 조금 단계별로 좀 체계화되고 좀 많아져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딴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서 저희가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항상 저는 그 처음에 상담을 할 때도 그 조금 죄송해요. 맞아요. 왜냐면 인정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네. 실제로 뭐 어떤 그 TV에서 나오는 뭐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람을 피우는 여성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배우자가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 왜 나 3천만 원이면 돼? 라고 해서 되게 뻔뻔하게 계속 바람을 피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가 조금 그 위자료에 대해서 법원에 조금 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